하겠습니다. 홍합초 시험 시간은 20분. 자, 요구사항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마늘과 생강은 편으로, 파는 2cm로 써시오. 홍합은 데쳐서 전량을 사용하고 촉촉하게 보이도록 국물을 끼얹어 제출하시오. 작가로 고명으로 얹어내시오. 자, 지급 재료 목록 보겠습니다. 생홍합 100g 정도 나오고요. 자, 대파는 4cm 정도인데 오늘은 저는 좀 얇은 걸로 나왔어요. 자, 검은 후추, 참기름, 마늘, 진간장, 생강, 흰설탕, 잣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재료를 받으시면 잣이 아마 요 재료판에 같이 나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가져간 종지에다가 따로 옮겨놔주세요. 혹시 젖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젖었으면 조금 키친타올에 올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잣 놔둬주시고, 세척, 저는 세척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세척을 하시면서 마늘 꼭지, 대파 뿌리가 있거나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생강도 껍질을 벗겨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생강도 껍질을 벗겨서 준비를 해주세요. 세척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껍질을 정리해서 감독들이 봤을 때 수험자가 재료를 세척했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홍합초에서는 소금이 지급 재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담가 놓는 게 아니라 세척을 두세 번 흐르는 물에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저는 개수대에서 씻어야 되는데 영상을 저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펼쳐서 보시면 홍합이 양쪽 날개 쪽에는 너블거리는 게 있는데 걔는 수초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 혓바닥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고요. 요 끝에 살짝 수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와 있는 거 바로 앞쪽에만 수초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만 가위로 살짝 자르시면 되세요. 잡아 뜯거나 이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살짝 수초를 정리해 주세요. 쓰레기보로 가까이 갖고 오시면 좋겠죠? 홍합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위에 있는지만 아시면 얘네들을 정리하시기가 좀 편하세요. 딱 걸려서 여기 딱 튀어나와 있는 곳 바로 밑에 거기만 가위로 똑 자르시면 되세요. 홍합은 주황색하고 아이보리색이 있는데 주황색이 암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암놈이 조금 더 맛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초 하나하나 다 정리하셔야 되세요. 수초 정리하시기 전에 재료를 조금 씻어서 놔두면 감독들이 좀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대에서 하셔도 되세요. 개수대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화면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 관계로 제가 여기다가 옆에 갖고 와서 할게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잡아 뜯으시면 안 되세요. 가위로 톡톡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잡으셔서 가위로 톡. 자, 가위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편하세요. 자, 홍합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세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잡는 과정에서 수초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자, 얘는 없네요. 얘도 없네요. 얘도 없고요. 얘도 없고요. 저 이렇게 게나 이런 새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폐기하셔야 되시고요. 얘네들은 살살살 흐르는 물을 말고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렇게 흔들어서 씻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망가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흔들어서 세척을 해주시는데 저는 개수대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세척을 해주세요. 개수대에서 바로 하셔도 되세요. 소금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집에서는 소금물에다가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급 재료에 소금이 없습니다. 자, 해산물을 세척하실 때는 찬물로 세척해 주셔야 되세요. 뜨거운 물에 세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드셔갖고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한 번 더 세척을 할게요. 이렇게 갖고 오셔서 저는 영상 때문에 개수대에서 안 씻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저는 한 3번 정도 세척을 했어요.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얘를 뭉개지 마세요. 씻으실 때 막 뭉개갖고 이거 막 걸려갖고 씻으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살살살. 내장이 터지면 안 되세요. 물이 끓는 동안 대파는 2cm 정도. 2토막이 나올 수도 있고 3토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생강은 0.2mm 정도 되게
편을 썰어주세요. 이렇게 편을 썰어서 감독들이 봤을 때 조금 뚝뚝 떨어져 있게 보이도록 하시다가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으면 저는 체에 맞춰서 흔들어서 이렇게 데쳐요. 이렇게 흔들어서. 지급재료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홍합은 크기에 따라서 오래 데치실 수도 있고요. 살짝만 데쳐야 될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체에 받쳐서 씻어주시면 이물질도 제거가 되고 조금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 거는 오늘 홍합이 알이 좀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탱글탱글한 모양 나올 수 있도록 홍합이 작으면 건졌어야 되고요. 저는 아직 조금 덜 데쳐져서 자, 탱글탱글하게 모양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빼놓을게요.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냄비는 한번 세척해 주세요. 자, 냄비 옆쪽에 부순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냄비 옆에를 세척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물은 3분의 1컵 정도 필요하고요. 물은 3분의 1컵. 자, 설탕은 1큰술 반. 설탕 1큰술 반. 간장도 넉넉히 1큰술 반. 얘네들 막 저으실 필요 없이 흔들어서 녹여주신 다음에 물은 처음에는 중강불로 끓여주시고요. 그 사이에 마늘도 마늘도 편으로 준비를 해놓을게요. 오늘 마늘이 커서 저는 조금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썰게요. 이때 홍합초 양념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마늘, 생강, 대파가 다 썰리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팔팔팔 끓으면 불을 조금 줄여서 팬을 살짝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네들을 졸여주셔야지. 센 불에서만 후루룩 끓여버리시면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기가 날 수 있게 조금 불을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고요. 그 사이에 도마가 젖었으면 물기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잣가루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잣가루 만드실 때 꽃갈이 있으면 꽃갈 제거해 주세요. 자, 꽃갈 제거해 주신 다음에 기름을 먼저 좀 정리하셔야 되세요. 키친타올이 너무 너글거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한번 후루룩 끓였으면 다시 한번 줄여서 윤기가 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세요. 잣을 눌러서 기절시킨 다음에 기름을 좀 제거하시고선 밀대나 젓가락으로 밀어주셔야지 기름이 잘 빠지고 뽀슬뽀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름을 확실히 제거해 주셔야 되세요. 자, 기절시켜 주시고요. 이때 윤기가 나게 졸여주시고요. 조금 윤기가 났으면 저는 생강을 먼저 넣고 살짝 졸여주세요. 얘네들이 너무 빨리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전과처럼 투명해져서요. 저는 약간 시간을 두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빼주세요. 살짝 불 줄여주시고요. 자, 요때 기름을 잘 빼주셔야 되세요. 기름이 안 빠지면 보슬보슬하게 되지 않습니다. 젖어 있었던 잣 같은 경우는 더 기름이 안 빠지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하시면서 불 조절하셔야 되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보슬보슬하게 잣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국물이 이렇게 봤을 때 한 반 정도 줄으면 마늘 넣어주세요. 마늘이 너무 빨리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쟤네들이 막 너무 망가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분 정리한 홍합 넣어줄게요. 자,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얼룩지지 않게 끼얹어 주시면서 자, 이때 막 흔들면서 끼얹지 마세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얘네들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서 바글바글 끓으면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때 대파가 컸어요. 그럼 대파 넣어주셔야 되세요. 저는 대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넣을게요. 대파도 넣어주시고요. 홍합초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합초 같은 경우는 주변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볼 때 내가 감독들이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홍합을 잘 태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짝꿍 메뉴랑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홍합초 같은 경우 재료를 정리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조리기만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데쳐놓는 것 같이 해놓으시고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 가시면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품이 생겼어요. 이 정도 거품이 생겼으면 잠깐
밖으로 갖고 오셔서 국물량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 요 정도면 되겠다. 조금 더 끓여야 되겠다. 보시고, 자, 이때 후추 톡톡. 후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다시 센 불에 가셔야지만 윤기가 잘 흘러요. 자, 저는 이렇게 바글바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서 국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국물이 한 큰술보다 많네. 그러면 조금만 더 확인하신 다음에 쫄아버리면 다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한 큰술 반 정도 남을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되세요. 저는 여기서 또 팔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홍합초는 마지막에 끓여서 담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국물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갖고 있는 그릇 중에 제일 깨끗하고 예쁜 그릇 선택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주변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담으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감독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하니까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해 주시고. 자, 시험장 도마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젖은 면보 하나 올려서 옮겨 주시면 되시고요. 창가에 있거나 아니면 이 잣을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잣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홍합초의 주인공은, 홍합초는 홍합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마늘이랑 대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밑에다가 숨겨 주셔야 되세요. 자, 저는 생강을 제일 밑에다가 숨겨 놓을게요. 자, 생강이나 마늘도 너무 익어갖고 얘네들이 다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모양이 이쁘게 나온 것들은 한두 개만 앞쪽에 놔주시고요. 홍합초 같은 경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담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 오늘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마늘은 맨 밑에. 홍합이 100g인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재료들을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홍합도 좀 크고 예쁜 애들 있죠? 걔네들은 위쪽에. 그 다음에 좀 작은 애들은 아래쪽에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깨진 거가 있거나 크기가 작은 것들이 있으면 밑에다가 놔주시고요. 알이 굉장히 크고 예쁜 것들은 위쪽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홍합초는 사실은 주변 정리만 잘 하시고 하시면 윤기가 나게만 하시면 얘는 거의 합격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못하시더라고요. 홍합이 수초를 정리하실 때 너무 망가뜨려서 수초를 많이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100g이 나와도. 그래서 모든 재료들이 다 모일 수 있게. 자, 대파도 조금 모양을 잡아서 놔둬주시고요. 마늘도 사이사이에 살짝 많아 보일 수 있게 담아주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훅 던져서 내야 되겠지만 홍합초는 20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생강도 저는 한두 개 눈에 보일 수 있게 놔두고 홍합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합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데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세요. 무조건 몇 분이 아니라 홍합이 들어갔을 때 탱글탱글탱글하게 나오면 건져주시는데 그냥 넣는 것보다 체에 받쳐서 이렇게 흔들어서 해주시면 조금 윤기가 탱글탱글해져요. 자, 국물은 한 큰술 정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담아주세요. 너무 많으면 안 되세요.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윤기가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놔주시고요. 이때 지금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추를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추 꼭 넣어주셔야 돼요. 후추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해서 놔둬주시고 나서 좀 시간이 남았으면 좀 기다렸다가 잣을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양념이 다 잣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다시 한번 부비셔서 가운데 쪽에다가 잣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인데요.